안녕하세요. 1월 27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 애완견 사료 브랜드 페디그리가 유기견 입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제 유기견을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로 옮겨오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가상토지 소유자는 유기견 입양 프로그램인 어답트어펫에서 실제 동물을 선택하고 사진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메타버스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데요. 애완견을 위해서 다른 사용자와 채팅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유기견을 지원하고 실제로 입양까지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페디그리는 연간 최대 10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전국 보호소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재무고문이 기관 채권자의 전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애플과 위워크 등의 기술 회사는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저널, 코인데스크와 같은 여러 미디어 회사도 포함되면서 큰 화제를 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캐피털, 체인홀리시스, 유가랩스, 두들스와 실버게이트 뱅크, 레딧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회사가 다수 포함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FTX 파산 여파로 세금을 받지 못한 엘라베마와 와이오밍을 포함한 미국 여러 주의 세무기관도 채권자 리스트에 포함됐고 바하마 재무부도 채권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해당 법인이 FTX의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채권자 명단에는 FTX에 투자한 회사도 있고 투자와는 상관없는 일반 채무 관계자도 수록되어 있지만 각 업체가 받아야 할 채무 금액과 개인 고객의 특정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과 부당거래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고머니투와 픽셀코인 등 국내 기업의 발행 코인인 이른바 김치코인 여러 개 상장과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업비트와 빗썸뿐만 아니라 코인원과 업비트의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편 빗썸은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여파 이후로 남부지검 합수단이 코인 거래소 합동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최근 1년간 검찰 압수수색을 2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가 GC 녹십자 의료재단과 그라노틱스와 3자 제휴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모 대상 진단 검사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자 수가 7만 명이 넘는 임신 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활용해서 산모에 특화된 진단 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산모들은 그라노스틱 진단센터를 통해서 겸체를 채취하고 이를 GC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검사할 예정인데 마미톡은 2020년 휴먼스케이프가 출시한 모바일 기반의 임신 육아 플랫폼인데요. 임산부 초음파 동영상 녹화 서비스부터 커뮤니티, 커머스 등 임신 중 필요한 기능은 물론이고 성장 기록 솔루션과 육아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면서 임신 육아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일명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탈중앙화 금융규제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디파이 규제가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과제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법적 관점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는 오픈소스 코드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어스 위원은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또 늘릴 필요가 있다면 어떤 기관이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연방정부가 2022년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이유로 부담스러운 규제를 부과하는 대신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상품선물거래감독청에서 금융감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산업 규제 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가 단순 자선거래 이상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블록체인협회 회장인 아시 카르냉 씨는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 자산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발행과 판매, 또 시장 등의 증권 관련 요구사항 혹은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 인도네시아의 지역 책임자는 규제상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암호화폐가 어떻게 규제될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무료 수수료로 개인들이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죠. 로빈후드의 트위터 계정이 지난 25일 해킹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로빈후드 트위터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RBH라는 토큰이 새로 런칭된다는 가짜 프로모션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트윗 게시물 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팬케이크 스왑으로 유도하고 1 RBH를 0.0005달러에 사도록 하는 스캠이었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미국 코인베이스 디렉터인 코너가 트위터를 통해 로빈후드 소셜미디어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10명의 사람이 이 링크를 클릭하고 RBH를 구입해 최대 $1,000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캠에서 바이낸스가 언급되었던지라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또한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로빈후드 트위터 계정이 해킹돼 가짜 바이낸스 체인 코인을 홍보했다라고 전하며 Always have critical thinking even if the account looks or is real. 계정이 실제와 같아 보여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SNS 이슈 또한 해킹 관련 소식입니다. 전 세계 거래량 1위 문버드 NFT 프로젝트 설립자 케빈 로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인 월렛을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트블록스 NFT 시리즈인 크로미 스킬글스를 구매하지 말라며 오토글리프를 비롯해 25개의 스키글을 도난당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오픈시에서 스키글 최저 거래 가격은 13.3 이더리움, 약 2.07만 달러입니다. 암호화폐 강세 속에서 스캠 및 해킹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항상 유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